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30대의 여자입니다. 저는 20살 때 10살 연상의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또래들과는 다른 모습에 이끌려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전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 남자에게 푹 빠졌고 그 남자도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순간 불같이 타오른 감정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렸고 그 사람도 역시 결혼할 준비는 안 되어 있던 터라 저희는 자주 싸웠고 결국 그 남자는 바람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죠. 전 어린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겪고 나서 또래보다 조금 성숙해졌어요. 그렇게 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에 대해선 평범하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바람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좋다며 잘해주는 남자들을 전부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람도 내가 마음을 열고 몸주고 마음 주면 딴 여자를 찾아 떠날 것 같았죠. 이건 저 같은 일을 겪고 난 사람이라면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튼 그래서 이혼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는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그렇게 30대가 되도록 전 일, 집을 반복했죠. 친구들은 항상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이다 뭐다 시켜준다고 했지만 전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31살 때 전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이었는데 저희의 첫 만남은 이랬어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술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알바생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신분증을 잘 챙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저 90년생이에요 하고 말했고 그 알바생은 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워낙 어려 보이셔서요. 라고 하더군요. 대부분 어려 보인다고 하면 다들 기분 좋아하지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했고 알바생은 사진으로라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전 예전에 신분증 사진을 찍어둔 것이 기억이 나서 사진첩에서 신분증 사진을 찾아 보여줬어요. 알바생은 제 핸드폰을 뺏어들고 유심히 보는 듯 하더니 핸드폰으로 뭘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하세요? 했고 알바생은 잠시만요 다 됐어요 라고 말하더니 제 핸드폰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저에게 흔들어 보였어요. 그 알바생은 신분증을 보고 제 핸드폰으로 본인에게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 남자에게 저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능글맞게도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죄송해요. 첫눈에 반했어요. 동네 주민이신 것 같은데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번호 당장 지워주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전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고는 술을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참 별놈 다 있다 생각했죠. 그리고 알바생이 무척이나 어려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 알바생이었죠. 그 알바생은 제 말을 듣고 번호를 지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지울 수 없었고 실례인 줄 알지만 용기는 문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니 경계를 조금만 풀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전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냐고 물었고 알바생은 22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8살이나 어렸죠. 그리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동네에서 자취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없다면서요. 전 그날 알바생의 연락에 대충 대꾸해주고 알바생과 연락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알바생은 제가 답장하지 않아도 혼자서 계속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커피는 어떤 걸 좋아하시죠? 라떼? 아메리카노? 등등 이런 문자들이었어요. 저 워낙에 이런 남자들을 많이 봤기에 며칠 하다 보면 금방 지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편의점이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었는데 전 알바생을 마주칠까봐 멀리 돌아가 다른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그 알바생과 마주치게 됐고 그 알바생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걸었어요.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전 당황했고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고 황급히 편의점을 빠져나왔죠. 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래도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려는 저를 붙잡으며 한 번만 그냥 누나 동생 사이로라도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 한마디 쏴줘야겠다 하고 있는데 순간 그 남자의 눈빛이 가슴에 콱 박히더군요. 너무 진실되어 보이는 그 눈빛을 보게 되니까 저는 10년 만에 처음 두근거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간절한 그의 눈빛에 흔들려 알겠다고 대답했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를 겨우 달래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남자의 문자에 조금씩 답장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서서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 남자가 점점 좋아졌지만 연애를 하기엔 그 남자의 나이가 걸렸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에이, 말도 안 된다 싶으면서도 저는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애는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연애를 처음 해보는 거라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이 넘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 남자는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정말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 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그 남자는 너무 좋았지만 그 남자의 나이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니 이런 상황은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놨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결혼하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본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줬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고등학생 시절 동갑내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책임지지 않아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는 꼭 좋은 아빠가 될 거고 계획에 없던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으니 저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잘할 자신이 있으니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죠. 저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과 사귀기 전 처음 제게 말했던 그 눈빛과 같은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솔직히 걱정이 좀 되지만 남자친구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를 낳아서 그런지 저와 10살 차이밖에 안 나셨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만남을 무사히 끝내고 저희 부모님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큰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결혼 때도 그렇고 항상 제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네 집에서 남자친구네 어머니와 식사를 마치고 집에서 나왔는데 멀리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떤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남자가 다가올수록 저는 얼굴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당황한 듯 보였죠. 왜 이러지? 싶었는데 더 웃긴 상황은 그 다가오는 남자의 존재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희 쪽으로 다가온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냐며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사람과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죠. 영문을 모르는 남자친구도 저와 어머니에게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어머니도 당황한 듯 아무 말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런 거였어요. 제 전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쳤고 그때는 너무 어려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합니다. 참 어이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그때의 그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가 바로 지금 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였던 거죠.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이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도 그때 모두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상대가 그 사람이라는 건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죠. 저도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어머니도 모두 혼란에 빠졌고 전 남편 또한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남자친구 어머니를 찾아온 이유도 기가 막힙니다. 며칠 전 우연히 두 사람은 마주치게 됐고 그 후로 전 남편이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얽힌 관계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처음은 관계 정리도 못하겠더군요. 여튼 전 남편은 따로 저를 찾아와 어떻게 자기 아들과 그럴 수 있냐며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제 남자친구는 어차피 평생을 아빠 없이 살았는데 그런 이유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만 괜찮다면 본인도 괜찮다며 그 남자는 어차피 다시 만날 생각도 다시 얽힐 생각도 없다고 하셨고요. 이미 제 뱃속에서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남자친구 어머니도 남자친구도 모두가 전 남편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고민 끝에 결국 남자친구와 예정대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 사실은 평생 저희끼리만 묻고 가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그래도 가끔씩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가 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어 제가 키우게 되었다면 남편은 제 아들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괜스레 죄를 짓는 기분이 들지만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다독이곤 합니다. 전 앞으로도 그 지긋지긋한 전 남편은 다 잊어버리고 저희 아이와 제 남편과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